오늘은 그 6.3 대선 전에 고등학교 앞에 그 투표, 고3들의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개첩했다고 경찰들에게 그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보혜인 대표, 김문희 대표님 모시고 그때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문희입니다. 저희가 6.3 대선 전에 이제 고3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좀 건강한 투표를 하라고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저희가 사전 투표가 다 끝나고 당일 투표 하루 전인 6월 2일 새벽에 현수막을 이제 서울시 고등학교 한 120군데에 개첩을 했어요. 처음에 목표는 200장을 이제 개첩하려고 했는데 한이 부족해서 한 120장 정도를 개첩을 했는데 그때 개첩한 현수막 문구가 이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하고 이거 문구를 논의를 했거든요. 네.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그 시작은 첫 투표에서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걸었는 현수막입니다. 요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걸었는 거고 이건 저희가 걸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한 표를 저거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있는 현수막인데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0% 선거법 위반이죠. 예. 저는 실제 투표 기간 한 며칠 전에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보니까 120일이더라고요. 투표 전 120일 동안 그 120일 전에 이제 이 정당을 비방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에 현수막을 거는 건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법 위반. 그렇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구, 내란 종식의 한 표를 그다음 내란 심판 이런 관련을 탄핵 전부터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었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선거법에서 말하는 120일이 넉 달이에요. 그러면 넉 달이면 2월 달부터 선거법 위반에 들어가는데 실제 민주당은 이걸 전역에 다 걸었고 그리고 선거 당일도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도 이제 선거 이렇게 동료라든가 정당 현수막은 선거 기간에는 정당 명이 있게 걸면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돼요. 위반이 돼서 정당 명의 없이 걸고 대신에 이게 선관위에는 보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민주당이 주로 걸었는 게 이런 현수막을 걸었고 그 다음에 요런 현수막은 학교마다 특히 고등학교마다 다 걸어놨어요. 내 생애 최초 투표는 민주당이 주로 그렇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걸 이제 뽑아주세요 하고 숫자 2를 강조하는 이번에는 하고 걸었고 민주당은 최초 해갖고 1을 강조하는 걸 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당 기호를 이제 이게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몇 년 전 선거에 그 버스 터미널에 민주당이 이제 2번을 이제 비방하는 걸 걸렸는데 그걸 누가 이제 고발을 했더니 얘네가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합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김 대표님께서 이제 개첩한 현수막은 특별하게 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없는데 어떤 것 가지고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이게 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선관위에서 이걸 걸어도 되고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거나 이제 조사를 시킨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누가 고발했는지를 알아봐야겠지만 이제 민주당 아니면은 민주파출소예요. 그게 고발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수서 경찰서에서 자기네가 거기에서 단독으로 이제 자기네가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면서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갖고 저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민주파출소가 아니고 그 수소파출소가 인지수사해가지고 그렇죠. 그 민주경찰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고발장이 어디에서 접수가 됐는데 이제 자기네가 이거를 선관위에 제대로 문의도 제가 보기엔 안 한 것 같아요. 본인들 말로는 제가 민원을 한 뒤로는 자기네도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이게 절차를 거쳤으면 이게 문제가 됐을 리는 없어요. 그냥 투표소 100m 내에 있는 몇 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문구가 이게 뭐 선거 이제 비방하는 문구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현수막 문구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특정한 당을 비방하는 그런 안 보이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안 보이죠. 겁니까? 오히려 첫 투표해갖고 1번을 강조해줬잖아요, 그죠? 첫 투표. 그럼요. 민주당 오히려 강조해줬는데 왜 이게 민주당 비방 현수막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제가 그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게 그 전에는 사실 몰랐는데 네. 그 형사분께서 하는 말이 네. 이 카톡이나 SNS 검열 관련해갖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법을 발의했대요. 네.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그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럼 전종기가 그 6.3 대선 전에 발의한 겁니까? 그 이후에 발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카톡 검열한다고 이제 한동안 그 카톡방에서 이제 많이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톡이 검열된다. 그래서 회원들이 막 탈퇴를 해갖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지. 이게 검열을 네이버에서 하는지 카카오에서 하는지 정부에서 하는지는 우리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카톡에서 그냥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재작년에 뭐가 검열이 돼갖고 그날 하루 저희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던 그날 하루 글이 회원들 것도 그렇고 통째로 다 삭제가 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종의 그런 건 줄 알았죠. 페이스북도 보면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막 삭제하고 계속 폭파되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네. 그래서 각 회사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지 그게 뭐 민주당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 밑에 글이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그거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저 말은 그 선거법 위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까? 위에 거? 저는 예. 그쪽에서 경찰이 주장하는 카톡 인스타 검열 이 말 자체가 이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때는 예. 상대방 후보 비방이라든가 예. 정당 이제 그 비방 그다음에 정당 명이 들어가는 거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선거 투표 동료는 합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투표 동료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렇죠. 저게 저 말이 그 특정 정당이나 뭐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했었으면 사전 투표 전에 정당 현수막을 2주로 걸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왜 당일 투표 전날 그것도 사전 투표가 다 끝나고 6월 2일 날 새벽에 걸었어요. 2일 날 새벽에. 투표 날은 3일이었잖아요. 3일. 근데 더 웃긴 거는 3일 날은 저희가 학교 앞에 주로 걸었는데 학교는 쉬었어요. 예. 투표 날이라고. 예. 그러면 저희가 건 현수막을 실제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걸어놓은 것 중에서 그냥 몇 군데가 네. 그냥 한번 3-4군데, 4-5군데가 투표소에 이제 투표소를 사용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는데 투표소 근처 그러니까 100m 그 바깥에 걸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걸었다. 그게 네네. 선거법 위반이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선거법 위반이면은 민주당은 모든 투표소 100m 내에 거의 다 걸었거든요. 저희가 다녀보면은 아까 민주당도 이 수석 경찰서가 고소를 했나요?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넣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얘네들이 오히려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다 걸고 투표소 가까이에다가 이걸 다 걸었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리고 다른 정당은 고등학교 앞에 안 걸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걸었는데 이제 민주당은 모든 고등학교 제가 다닌 곳은 다 못 있었어요. 그럼 이거 이제 고등학교 앞에 이제 투표소로 사용되는 고등학교 앞에 그 이게 민 대표님이 다 거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도와주신 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를 혼자 200장을 다 못 보니까 예. 그냥 이제 도와달라고 카톡방에다 돌렸어요. 예. 그리고 현수막을 만들 때 제 사비로 다 하기에 부족하니까 네. 후원금도 이제 저희가 300만 원을 모금을 예. 몇 분이 이제 와주셨어요. 와주셨고 문제는 이제 그 압수수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뭐 저는 선관위에서 이제 이게 합법이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각 지자체에다가 이거는 선거법 위반 현수막이 아니니까 훼손하지 말아라라고 선관위에서 협조 요청을 해주겠다고 오히려 네. 한 거를 제가 전화 통화로 녹취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네.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그걸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조사받은 다음에 검사님한테 그 증거로 드렸어요. 예. 드렸더니 이제 그걸로는 나를 볼 수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자기네가 이제 나만 수사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이거 도와주신 분들 뭐 단순히 내가 이제 어려우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까지도 피의자를 전환해갖고 전원 수사하겠다고 연락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그렇죠. 분들이 도와주러 나오시고 네, 그렇죠. 청년이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어떤 분은 문자가 가고 어떤 분은 카톡이 가고 어떤 분은 직접 전화가 와갖고 예. 오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미 한 분 가셔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네. 조사를 받았고 예. 오늘 또 이제 또 한 분이 가셨고 예. 지금 상황이 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상황이. 예. 나를 끝내기로 했는데 왜 이러냐 너무 비겁하다. 이제 너무 비겁하다. 왜 이렇게 굳이 확대 수사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봐야 죄가 없는 건 뻔히 아는데 예. 이거는 진짜 뭐 재판까지 가도 그분들은 죄가 없어요. 없는데 괴롭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악랄하잖아요. 집으로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집에 이제 이제 여아가 있었잖아요. 그냥 여아가 아니라 예. 이제 성숙한 고1짜리 딸이었어요. 고1. 고1이면 이제 신체적으로 성숙해 있잖아요. 예. 그 아이가 거의 속옷에 가까운 그 실내 내복 있잖아요. 갈아입어야 될 내복이에요. 근데 남자 6명에 여자 3명. 이제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이어서 거실이 좁아요. 예. 좁아갖고 그 9명이 도우니까 집이 꽉 차는 거야. 꽉 찬 상황에서 나는 애가 놀랄까봐 이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네. 편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놀래고 화를 내면은 애가 쇼크를 먹을까봐 그렇죠. 내가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만 달라. 우리 애 방도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영상을 켜놓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안 주고 예. 이제 내 폰은 뺐고 애 방은 쳐들어가서 애 노트북 다 뒤지고 핸드폰 다 뒤지고 책상 서랍 다 뒤지고 이제 애 밖에 있는 속옷장까지 다 뒤지고 그래서 결론은 애 노트북은 압수해 갔어요. 한참 이게 5일이면은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할 나이인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성범죄예요. 예, 아이가 성범죄 성적으로 맞죠. 모욕을 예. 느꼈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꼭 그 당시 경찰들을 고소할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서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고소를 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지금은 좀 참고 있어요. 고소하셔야죠. 그건 남용 예. 고소 하나, 그다음에 아동학대 하나. 예. 제가 지금 뭐 소송것도 많고 고발이런 것도 많아서 제가 잠시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데 네. 어저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변인들을 건드리니까 네.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건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 못 참는다. 못 참고 나 또 당신들 고소할 거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해봐 이런 식이에요. 해보세요 하세요 이래요. 이제 너무 시건방지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안들이 중국의 공안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 공안들이 이제 검사도 이제 물러보고 판사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판사에서 쳐들어가서 바로 사거든요. 공안들이 중국 공안들이.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경찰들의 습성이 어떤 사건을 물면은 이걸 주변으로 막 파가지고 묶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 듯이 약간 조작하려고 그렇게 주변을 쑤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맞아요. 처음 조사 이제 제가 8월 14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네. 그 11시경이었어요. 오전 이제 쳐들어온 건 한 10시경에 쳐들어와서 네. 끝난 게 한 11시 조금 넘어서 11시 20분경이니까 반경에 끝나갖고 그때 제가 이제 경찰차를 타고 수서경찰서를 갔어요. 뭐 봉고차 같이 생긴 차가 여러 대 왔어요. 이들이 쳐들어와서 압수수색 받은 다음에 우리 동네 이웃들이 나를 보면 피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포감으로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같이 이렇게 매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망신을 줘갖고 그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경찰서로 갈 때 혹시 수갑 채우던가요? 수갑은 안 채웠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 놀랄까봐 예. 난 지금 갈 테니까 그러면 예.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밥도 사달라.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짜장면 먹는데요. 같이 짜장면 먹자 그랬어요. 왜냐면 애를 두고 이제 가야 되니까 애가 무서운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또 누가 올까봐 겁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너스레를 떨어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래서 갔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이들이 자꾸 이제 국민의힘하고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예. 공범과 조직, 어떤 조직이 있다듯이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네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예. 대충 하고 말고 우리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도 않고 그리고 정 아니면은 저희 뭐 어려울 때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 우리한테 뭐 이제 돈 주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그 현수막 긁때 시간이 그때 몇 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후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5시 반에 끝났어요. 그러면 거의 새벽쯤에 했을 건데 그게 투표소인지 아닌지 그냥 보통 현수막 그런 분들이 빨리 걸고 집에 가기로 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저희는 이게 이제 현수막 건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역사가 70년이 넘었잖아요.
걔네는 선거를 수시로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걔네는 선거 때마다 또 걸기 때문에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걔네는 너무 잘 안다. 적인 건지 아니면은 모르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모든 그 학교 앞에다 다 걸어놔. 그거를 민주당도 모르는 걸 다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분들이 모르고 투표소인지 모르고 걸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투표소 100m 내에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거는 이동 조치를 해야 되니 그때는 자기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만 이동 조치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물론이죠 해드리죠 이동 조치 해야죠 연락 주세요 이러고 합의를 잘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웃긴 건 그 뒤로 이동 조치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다. 안 왔어요. 단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소 앞에 잘못 본 게 있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지. 모르죠. 몰랐지. 그리고 있었으면 이 성관이가 저희한테 연락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경찰도 신고가 들어가면 성관이에 문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찰하고 자기네가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경찰하고 성관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돼요. 지 발등 지가 찍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심각한 사태인데 또 아무 말 안 하는데 수소 경찰이 지들이 어디 뭐 신고 받았다고 이 조사를 하는데 어차피 선관위가 불법이 아니라 했으면 불법이 아닌데 왜 이제 이 조사를 하겠다는지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우리 보수 국민들, 보수파 국민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줬기에 가능했지. 어쨌든 오늘 김문희 선생님 오늘 대표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요. 감사해요.